자, 우리 고도일 원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방청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죠? 저는요, 서서 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예. 근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수술하는 게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하게 아플 때는 통증 주사 맞으면서 그냥 참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주사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정말 주사만 가지고 치료가 가능한가요? 수술 안 하고? 네네. 요거는 제가 답을 못하고 이제 네. 수술 아닌 시술? 네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진단이 문제인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맹장 수술하고 달리 이거는 노화에 의해서 퇴행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사는 이제 인대를 강화시키는 주사도 있고 통증을 없애주는 주사도 있어 통증은 없앨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려면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을 같이 키워줘야 됩니다. 나쁜 자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없애는 주사, 뭐 통증 주사들, 신경치료들, 일명 얘기하는 뭐 뼈주사니 신경주사니 이런 주사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또 스테로이드를 넣는 것도 있고 안 넣는 것도 있습니다. 인대 강화 주사는 뭐 스테로이드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주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런 이제 주사는 저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약물을 주입해서 예. 이게 신경이 뭐 이렇게 눌리고 있는 위치까지 다 찾아냅니다. MRI 물론 보고 하지만 그걸 보고 저걸로 확인을 하고 그 위치에다 저거는 이제 관절에다가 후관절 주사입니다. 후관절 주사를 통해서 또 그다음에 조영제를 넣어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들어갔는지 위치를 잡고 그다음 후관절과 신경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하고 디스크가 필요한데 또 디스크도 주사를 놓을 수 있고 일단 통증을 없애서 인대를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쁜 자세를 하고 다리를 삐딱하게 안고 무거운 거 맨날 들지 뼈가 어긋난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런 데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좀 피해야 되고 나쁜 자세 쭈그리고 앉는 것도 피해야 돼. 이런 걸 피하면서 네네.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네. 조금 주사만으로 하려면 같이 본인의 노력이 조금 있으면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주사로 네. 증상이 호전된 그런 분들 사례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좀 많죠. 보여주세요. 네네. 이제 디스크가 저렇게 많이 튀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50대 남자분이 네. 넘어져서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신경치료를 해서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는데 자꾸 재발이 됐습니다. 네. 등산 가서 그랬는데. 예, 예, 네. 등산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저렇게 다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인대 강화 주사를 통해서 바깥쪽에 인대를 튼튼하게 해줘서 디스크가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인대가 강화된 상태에서 통증이 없어지면 이제 디스크가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잇몸이 없으면 이가 약하면 잇몸 튼튼하게 하라는 거랑 마찬가지로 네. 디스크를 직접 치료할 수는 없지만 인대 강화를 통해서 보강을 해주는 거죠. 저분도 40대 남자고 이분도 등산이네. 예, 네. 갑자기 남자들이 다칠 일이 등산에서 많이 그래요. 예. 네. 다리가 땡기고 저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디스크 파열됐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치료했더니 몇 달 지났더니 저렇게 이제 좋아진 MRI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주사는 저러는 경우에는 예. 얼마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통증 치료를 한 3-4번 정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6번에서 한 8번까지 강화 주사를 해줍니다. 아니 그래도요 주사로만 할 수 있다면 수술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요. 그쵸, 그쵸. 정말 많은 발전을 했죠. 네.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등산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아니죠. 네. 자, 오늘 허리 아파서 고생하신 분이 실제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아프셨어요? 처녀 때 하이를 좀 오래 많이 신었는데 네. 예, 갑자기 좀 진행이 좀 계속 되다가 목 쪽은 잘 못 느끼겠는데 허리 쪽은 굉장히 아파서 이게 다리에 마비가 오고 막 시리고 저리고 뭐 어쩔 때는 진짜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좀 약간 감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오. 지금 원장님 들으셨죠? 네네. 아주 안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몸이 확 쏠린다고 이렇게 앞쪽으로. 그러면 이게 무릎에 바로 무리가 가면서 예. 이거를 앞으로 쏠리니까 허리는 뒤로 제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몸이 이게 앞으로 쏠리면서 이 몸이 뒤로 가야 되죠. 이게 균형을 유지하려니까. 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에 바로 무리가 옵니다. 그러면 그 반대작용은 목을 또 앞으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도 생겨요. 얘기 들으면은
정말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치료도 되는 거죠? 예, 예. 요즘은 이제 디스크라든지 뭐 협착이라든지 이제 디스크인 경우에는 네네.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아주 심하지 않다면은 뭐 신경 성형술 같은 거, 신경을 예, 찾아 들어가서 저렇게 이제 요즘은 저렇게 이제 철사 같은 것도 있고 네네.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있고 목 디스크도 할 수 있고 허리 디스크도 할 수 있고 네네. 그 뭐 꼬리뼈로 들어가기도 하고 옆구리뼈로 들어가고 등뼈로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 뭐 아주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경이 누르고 있는 곳을 주사로서는 도저히 철사기 쇠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을 네. 직접 찾아 들어갑니다. 위치까지 직접 신경이 누르는 그 부분까지 찾아 들어가서 네. 거기서 유착 방지를 뿌리면서 디스크하고 누르는 걸 떼어주면 신경이 움직이니까 디스크에다 또 약물을 넣어서 디스크가 들어가게 해주는 치료가 신경 성형술이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이렇게 뭐 협착증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경 성형술입니다. 예, 예. 제가 또 손저림, 발저림이 좀 있어서 특히나 아까 전에 이제 인서트에서 봤는데요. 손저림증, 발저림증이 이렇게 신경 성형술로도 이렇게 치료가 아니요, 가능한지. 신경 성형술에 해당되는 손발저림이 따로 있습니다. 아, 또 아무 따로 때나 있나요?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전문의 찾아가는 역시 거예요. 전문의가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우리가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네. 죄송합니다. 여자 나이 60이면 다 의사다. 근데 맞아요.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통증이 같다고 해서 발병 원인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의 찾아가서 상담하고 네. 그다음에 치료받는 게 중요하죠. 아까 우리 조지진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야 정말 심각하다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 만나갖고 계속 치료받고 계셨던 거잖아요. 주사 치료할 때는 네네. 예, 좀 이렇게 처음에 주사 들어갈 때는 좀 아픈데 네. 들어가고 나서 이게 약간 뻐근하면서 음. 약간 약물 들어가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시원하면서 좀 네. 예, 좀 편안하게 느낌이 좋아졌어요. 내가 왜 하이힐을 그렇게 오래 신었나 네. 후회도 되고. 요새는 또 안 신으시겠어요. 아예 못 신어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지금 운동화 신고 계시잖아요. 역시 편한 신발이 최고네요. 그래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완치만 되면 뭐 그렇죠? 네. 건강만 찾을 수 있다면은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개인 상담 받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 발병 원인에 따라 그리고 또 통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 이 신경 성형술로 호전된 사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이 신경 성형술 40대 여자분인데 네. 그 허리부터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갑자기 재발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해도 안 되고 그 신경 성형술에서 저렇게 제일 밑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1년 정도 지났더니 네. 디스크가 들어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시술을 받고 주사도 맞고 운동도 시키고 하면은 디스크가 터졌어도 저렇게 많이 튀어나왔어도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분은 자꾸 재발되는 분인데 저렇게 저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나은 거를 이제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거는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를 본 겁니다. 45세 남자분이고 디스크로 해서 다리가 발바닥을 이렇게 본 겁니다. 우측 발이 파랗죠? 네. 예. 저게 이제 통증이 심하면 저렇게 아주 저리고 시린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한 다음에 5개월 지났더니 좌우 대칭이 되죠. 네. 그래서 통증이 없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RI가 좋아졌어도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거는 이제 통증이 확실히 없어졌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연을 좀 갖고 계시죠? 네, 50대 사연이? 남자의 사연입니다. 처음에 허리가 좀 아팠는데 장시간 운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질 않았습니다. 예. 그전에도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서 그러려니 하고 운동을 하니까 조금 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엉덩이와 다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이거 허리 디스크인가요? 하셨네요. 네. 요거는 서당께 30분이 제가 얘기할게요. 네. 이건 허리 디스크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증상일까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척추 협착증. 협착증. 아, 그걸까요? 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오, 맞추셨네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는데 네. 디스크는 퇴행성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운전하고 그러면 약간 디스크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올 게 온 거죠. 50대면 이제 협착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 협착이 오면서 이제 이렇게 살살살살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50대, 60대, 70대 가면서부터 관이 자꾸 좁아지니까 걷기가 힘들어지고 다리가 땡기고 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협착이 있다고 또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협착이 있어도 MRI상이 있어도 또 관리를 잘하면 또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 증상은 이제 협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시술 방법 있어요? 이게 좁아진 정도가 뭐
별로 심하지 않으면 아까 신경 성형술을 할 수 있지만 네. 많이 좁아졌다. 네. 그런 경우는 조금 아픈데 성형술보다는 조금 아픈데 그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이 간단한 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법도 똑같습니다. 성형술하고. 네. 근데 이렇게 요것도 성형술처럼 꼬리뼈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옆구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예. 그 바람을 넣어서 이게 부풀린 저기 보면 풍선이 있죠. 네. 저기 진짜 풍선이네요. 네. 진짜 풍선은 아니고 이렇게 말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저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처음에는 이 꼬챙이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카테터가 들어간 다음에 좁아진 협착된 부분에서 주사기로 바람을 넣어서 부풀리고 네. 그럼 부풀린 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다시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 좁혔다 반복해 준 다음에 나중에 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풍선을 두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 이 원리가 원래 심장에서 나온 거예요. 협심증에서. 예. 그렇게 우리 왜 심장에서 이렇게 협심증 환자들은 심장이 답답할 때 혈관이 막혔잖아요. 예. 거기다 철사 넣어서 여기다 스텐트 넣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건데 거기는 스텐트를 넣고 나오는 거고 요거는 아무것도 안 넣고 나옵니다. 챙겨 대신에 나오시는군요. 예, 예. 넓히고서 거기다 유착 방지에만 뿌리고 나옵니다. 어. 그럼 그게 그 넓어진 상태로 있나요, 그럼?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다시 좁아지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넓혀주는 저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네. 아프냐 안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이거 다 확인하고 뭐 국소 마취만 하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넓혀주고요. 어디가 좁아진지를 조영제를 넣어서 확인을 하고 네. 예. 저기 이제 조영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막혔구나 한 분을 찾으면은 거기다가 왼쪽에 조그만 주사기 1cc짜리 주사기인데 거기다 바람을 넣어서 넓혀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직접 넓혀주니까 약이 그 다음에 막혔던 부분이 잘 통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좁아진 협착을 뭐 한 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라도 다 넓힐 수 있는 거죠. 풍선 확장술은 그렇게 됩니다. 풍선 확장술로도 이렇게 치료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네네. 네. 풍선 확장술 40대 남자분인데 저것도 디스크가 완전 파열이 됐습니다. 아주 덩어리가 굉장히 크죠. 이거는 네. 심각하네요. 네, 심각하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저 확장술을 했고 시술한 다음에 8개월 지났더니 다 흡수돼서 예, 거의 뭐 90% 정도 흡수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MRI도 좋아지고. 여기도. 네, 그 색깔이 달라졌어요. 이제 통증에 대한 색깔로 파란색이 이건 다리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왼쪽 다리가 파란데 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저하고 똑같아지죠. 왼쪽 다리 종아리 쪽으로 해서 5번 신경 일대가 이제 종아리 옆쪽에 저렇게 아주 파랗게 아주 시리고 땡기고 쑤시고 너무 다리를 쩔뚝쩔뚝 절었던 저 사진인데 예. 좌우재측이 되니까 뛰어다닐 수 있는 거죠. 5개월 치료받고요. 네, 5개월 정도.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지나면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아유 저거 내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허리 아프면 참지 마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1522-3238이네요. 전화 주시면은 개인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술이든 시술이든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거는 재활 치료입니다. 네. 재활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원장님? 그 몸에 맞게 그 자기 몸의 디스크 상태에 따라서 회복 정도에 따라서 MRI 정도에 따라서 네.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협착증 환자들은 걷기가 힘드니까 네. 실내 자전거 운동과 수영 같은 걸 많이 하시고 네. 또 허리를 숙이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거, 스틱 같은 걸로 등산하시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협착증 환자들은. 예. 디스크 환자들은 걷는 게 좋으니까 매일 1시간씩 걷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즐거운 운동. 즐거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운동이 내가 이렇게 조용하고 정적이고 명상을 하는 사람은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를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만 네. 그런 게 안 맞는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은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게 네. 역시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음악 들으면서 음악도 맞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가가 좋은 사람도 있고 네. 그 음악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